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시즌 1이라고 했는데 스마트폰 관련된 것들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또 그런 정보들 교육들 잘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 소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회사 소개 준비를 했는데요. PPT를 보시면서 함께 볼 건데 저는 회사 소개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회사 소개, 뭐 회사의 매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지만요. 그런 거를 또 다 하는 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들, 엑기스만 모아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애터미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사원이죠. 정말 어느 회사에 가도 없는 사원입니다. 애터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퀴즈 낼 때도 일부러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사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맨 마지막 단어였어요. 겸손히 섬긴다. 겸손밖에 할 말이 사실 없더라고요. 겸손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겸손하면 모든 게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 자리에서 늘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하게 겸손하게 우리 사업을 우리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 애터미를 좀 살펴볼 거예요. 21년은 아직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글로벌 확장이에요. 중국, 홍콩, 콜롬비아, 인도가 이제 2020년에 확장이 됐고요. 현재 이제 17개 법인이 있죠. 그리고 2021년에 예정돼 있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터키, 뉴질랜드, 영국, 카자흐스탄, 브라질. 자, 이 법인들을 설명하면서 애터미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앞으로 공격적인 법인을 설립하겠다. 법인 설립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정말 글로벌로 적극적으로 애터미가 진출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석세스 세미나입니다. 온라인 석세스 아카데미. 혹시 사장님들 저희가 처음 온라인 석세스 아카데미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몇 명이 모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명이냐면 1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사에서는 다 1만 명 그리고 뭐 8천 명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터미가 이 글로벌 온라인 첫 석세스 아카데미 이때도 엄청나게 많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롯 식품 클러스터 완공이죠. 여기서 실제로 지금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잘 아시는 글로벌 직판 기업 순위 11위에 랭크가 됐죠. 작년 대비 9계단을 상승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코로나19에도 애터미 나눔 멈추지 않는다. 제가 2020년 기부한 것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뭐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냥 애터미는 계속 1억, 14억, 27억, 4억, 1억, 뭐 8천만 원, 저 김치 같은 경우가 8천만 원 정도였고 그 대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차량 지원한 게 또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애터미는 끊임없이 나눔을 염두에 두고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이게 이제 국내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홈페이지 가시면 기부 부분에 해외가 나와요. 글로벌 기부가. 그러면요, 글로벌 기부는요, 더 어마어마해요. 막 나라별로 계속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터미가
엄청난 기부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희가 잊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회사는 여기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아, 우리 회사는 돈 벌면 무조건 나눈다. 우리 회사는 절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막 우리 그 말하는 말로 꿈쳐두고 막 숨겨두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우리 손에 있으면 다 흘려보내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영실상 수상이죠. 물론 예전에 저희가 애터미 초창기 때 에센스만 상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전 제품 라인업이 이 장영실상을 수상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색 기술 제품 인증, 또 대만 옥산장까지 수상을 했죠. 네, 그다음 글로벌 1,500만 명 회원 시대입니다. 지금 글로벌 홈페이지 가시면 글로벌 회원 수가 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가 이 애터미 매출 대비 회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적 수출액 6억 불 위드 브랜드상 수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사 보시면 2020년 12월 18일 기사예요. 57회 무역의 날에 브랜드탑을 애터미가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말 글로벌 애터미라는 거죠. 그냥 한국에서 1위 하는 애터미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과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 물론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위로 상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텀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CCM 인증 이것도 그냥 한국에서 주는 거였죠. 한국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획득한 거였어요. 그냥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아, 한국에서 그래도 경영을 잘하는 회사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획득한 게 국제 고객 만족 경영 시스템입니다. 국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아, 이 회사는 정말 경영을 잘한다.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회사입니다. 그걸 증명하듯이 이번에 수상을 했죠. 제19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그래서 이 상의 기준을 봤더니요. 첫 번째가 신뢰래요. 신뢰. 그러니까 직원이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입니다. 직원들이 보는 CEO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참 여러분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이 직원들이 CEO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갖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단순히 월급을 많이 주거나 단순히 복지가 좋거나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곳에서 일할 때 나왔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틀어서 신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자부심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 그 애텀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단계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정말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뭐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경기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공주에 있어요. 그 공주에서 전 세계적인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 이게 엄청난 직원들의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재미입니다. 재미. fun. 아, 진짜 요즘 기업들은요. 재미가 없으면 일을 안 해요. 재미가 없으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그 5, 60대 세대들만 되셔도요. 재미가 뭐예요? 그냥 일하는 거지. 그냥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일하죠. 그렇죠? 그냥 내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이 애터미 직원들은 벌써 뭘 고민하냐면요. 이제 기업들이 어디에 상을 주냐면 재미가 있냐는 거예요. 회사가 재미를 느끼냐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애터미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대상에 이어서 회장님께서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최윤혁 팀장님께서는 혁신 리더상을 이렇게 수상하셨습니다. 정말 애텀이 대단한 기업입니다. 정말 우리 회사지만 정말 이런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 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많이 칭찬받고 또
많은 기업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데 과연 애터미는 어떤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현재 애터미는 어떤 상황일까? 제목만 봐도 여러분 흐뭇하죠? 제목만 봐도 아메리를 넘어선 콜마 비에리치 하고 애터미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영상을 여러분과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은 바쁘게 달려왔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 영상 같이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숨어 있는 능력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건 이런 거였죠. 비엔에체 가지고 있는 매출 원가 비율. 그러니까 이미 농업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에서 벌써 거기서부터 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터미한테 정말 좋은 최고의 가격으로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중국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메이를 봤더니 원탑이 원투래요. 아메이 매출도. 그럼 애터미가 중국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메이 너네 가라. 이제 우리가 중국 먹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애터미의 단기 순수익을 봐도 애터미의 매출 원가를 봐도 관리비를 봐도 이해가 되죠, 이제. 단순히 애터미가 뭐 장사를 잘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죠. 프로모션 잘하고 회원들의 어마어마한 이 소비 능력 다 뒷받침 주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맨 마지막에 말했잖아. 아메이는 애터미랑 싸우려고 하는데 애터미 뒤에는 콜마 비에니치가 있더라.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애터미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느끼셨을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회사 소개 정도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우리가 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어떤 비전이 숨어 있을까?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떠한 방향이 우리 애터미의 방향과 잘 들어맞나 이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시대를 잘 보는 눈을 가진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많은 학자들 또 그들의 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존에서는 미래 예측 분야에서 1위고 현재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베스트셀러고 수많은 작가들, 많은 리더들이 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의 전환,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가 인구 문제, 두 번째가 아시아 시장, 세 번째가 여성의 부, 네 번째가 나노 테크놀로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구 문제인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출산율이에요. 출산. 이제 여러분 여성 한 명이 아이 한 명만 출산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세대만 해도 저희 부모님만 봐도 아이를 4명 출산했는데 이제 여러분 한 명 출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측면이 뭐냐면 아이는 한 명 나오는데 우리는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초록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결과적으로 손주들의 수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수가 더 많아진다. 맞아요. 예, 이런 시대가 와버리는 거죠. 이런 시대가. 그래서 어, 우리가 배운 것들은 이제 너무 빨리 변하고 순식간에 낡고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이제 50대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연령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미 인구의 40%가 60대래요. 인구의 40%가요. 60대래요. 한국도 한 35% 정도가 6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의 세상을 말해주냐면 기업들은 이미 그래서 60대 이상의 연령층에 관심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아무리 몰려와도 결국 우리가 잡고 가야 될 연령층은 어디 있냐면 60대에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의 절반이 60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곳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버 세대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60살인 사람은 2000년, 1900년대 60살이었던 사람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더 건강하다. 젊음과 늙음에 대한 개념을 바꿔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들 혹시라도 선생님들 마음속에 내가 50대, 60대인데 나는 늙었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는 노인이다?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60세를 노인이라고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를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과 여러 가지 생명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50대, 60대의 나이가 후퇴하는 세대, 뭐 은퇴를 생각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 5, 60대가 더 많은 커리어를 쌓아가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좋은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실 수 있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젊은 세대가 다 이끌어가는 거지. 뭐 실제로 뭐 영 리더스에서 뭐 유튜브로 막 뭐 사업 설명하는데 아, 이제 얘네들 거 잘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여러분 그 세대는 그 세대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의 세대는 여러분 나름대로 세대대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60대 이 시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시아 시장이에요. 저희가 방금 본 영상을 보면은 잘 아실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지난 100년 동안 일본, 한국, 중국, 유럽 등 세계의 기업들은 모두 어디를 향했대요? 미국을 향했대요. 미국 소비자.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큰 소비자들이 있고 미국에서 성공해야 모든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이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될 것이래요. 상황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중국에 투자하고 콜마비노츠가 중국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냥 뭐 한국이 뭐 어떻게 해서 중국을 가 이게 아니라요. 이제는 중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데 왜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되죠? 왜 가장 큰 소비 시장일까요? 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인구가 많아서예요. 소비 능력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애터미가 중국을 가잖아요. 중국 시장을 개척해 나가잖아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상황이에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요. 원래 가지고 있던 시대의 변화를요. 바꾸는 게 아니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중국을 가야 돼. 중국 시장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막 뒤에다가 아주 엄청난 추진력을 달아버린 거죠. 그래서 2040년, 45년에는 중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인도가 더 큰 소비 시장이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애터미 회사는 뭘 잡고 가겠어요? 중국과 인도를 잡고 가는 겁니다. 중국과 인도를 잡지 않으면 이 시장을 섭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방향 자체가 와 이거를 다 보고 있구나. 그냥 한국에서 성공했으니까 끝 이런 회사가 아니라 야 진짜 엄청난 미래를 회사가 보고 있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나노 테크놀로지예요. 저희가 그동안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공학, 빅데이터, 가상화폐, 뭐 정말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요. 사실 여기서 제일 근본적으로 이 4차 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제일 근본적인 기술이 바로 나노 테크놀로지예요. 나노 테크놀로지. 이게 여러분 뭘 말하냐면요. 더 나은 재료로 더 효율적이고 간편하고 더 유연하고 내구성이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가는 게 나노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로
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애터미 사업하시면서 이미 여러분 우리 화장품에 나노 기술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벌써 10년 전에. 그래서 저는 야, 나노 테크놀로지가 여기서도 나오네.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나노라는 말 자체가 그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위에 지금 써져 있는 대로요.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재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까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만들어 온다 그랬잖아요. 국내에서 생산할 생각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왜 생각을 못 했냐면 이걸 생각 못 한 거예요. 더 효율적이고 더 내구성이 좋고 더 좋은 재료를 한국에서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애터미는 어떻게 했냐면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더 내구성이 좋고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이 나노 테크놀로지 기술에 굉장히 가까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술 자체, 이 기술을 바라보는 눈 자체를 애터미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이 책에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노 테크놀로지 기술 엄청납니다. 실제로 진짜 엄청나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요즘에 컵들 보시면 이렇게 일반 컵인데 물을 부으면 컵 색깔이 바뀌는 컵 있죠. 그게 나노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아주 미세한 입자로 컵을 감싸서 온도를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이 기술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사용할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이미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애터미로 콜마비 에너지로서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성들이 전 세계 절반 이상의 부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명과 관련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삽니다. 여성분들이 더 남성보다 더 나은 결정을 많이 하고요. 미래에 관심이 많고요. 또 무언가를 결정하고 일함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더 좋은 방향을 여성들이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가오는 10년 뒤, 20년 뒤는 여성들이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부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사실 저는 애터미 비전이 있어요. 애터미의 사업자의 80%는 여성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애터미는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세요. 이 출산율을 생각해서 중국과 인도를 잡고 가고 있죠. 그 나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거기에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다 여성이죠. 미래학자가 말하는 이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애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를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시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했냐면요. 우리 그 MKYU의 김미경 학장님이 이분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당신의 나이가 자신의 나이가 50대, 60대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한테 주는 아주 좋은 질문이죠. 50대, 60대가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주인공은 60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많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결국 주 소비자들, 주되게 이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60대라는 거예요. 그 60대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 질문의 답이 지금 당장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배움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대. 일단 배움에 대한 마음. 끊임없이 배워야겠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오래된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학자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된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순응해야 되고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유경 학자님이 그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꿈을 계속 쫓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찾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요.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중요한 것은 도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30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가 아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는 미래의 기회와 도전 모두에 대해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2030년이 되면 사라지고 사람들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라고 자문할 것이다. 제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것들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애텀이라는 회사가 너무너무나 잘 성장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회사가 미래를 잘 바라보고 있고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자체가 정말 아주 건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품 설명에서 또 보셨듯이 동구바치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데리고 와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 봐도 히지비스와 같은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함께 손잡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 봐도 또 수많은 단체에 수많은 돈을 계속해서 기부하고 있는 것만 봐도 또 회사에서 CEO가 존경받는 CEO가 되고 회장이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고 직원들이 CEO를 신뢰하는 기업이 되고 거기에 재미있고 이런 회사가 바로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게 정말 우리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 회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일들이죠. 그리고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많은 것들을 변화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또 많이 몸부림치고 계시고 또 이 변화 속에서 잘 이겨내고 계신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밀가루가 막 여러 가지 반죽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쳐대지잖아요. 많이 쳐대질수록 그 밀가루는 결국엔 더 좋은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자리에서 많은 부분에서 더 성장하시고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50대, 60대가 주인공이래요.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 너무 슬픈 얘기지만요, 다음 세대의 인구가 우리보다 작대요. 태어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참 미래가 어떻게 올지 참 걱정도 많아요. 하지만 지금 저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세대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내 나이 60에 내가 더 이상 뭘 해? 라는 생각을 절대 버리셔야 된다는 거.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인이라는 기준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아요. 아마도 몇 년 뒤에 노인이라는 기준을 정의할 때 아마 그렇게 정의할 거예요. 배움을 끝낸 사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할 거고요. 아무리 나이가 60대, 70대가 돼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노인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 노인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까?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아마 후자의 선언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천 나눔 센터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의 자녀가 이제 7살 이 아이가 있고 있는데 이 아이가 늘 7살인데도 불구하고 소변을 이불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늘 다그쳤다 그래요. 막 다그쳤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아빠 목사님께서 이 아이가 시를 한 것을 또 발견하시고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게 아이한테 말하시면서 아빠는 너가 이불에 실을 싸도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담비한테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담비 아빠는 너가 걷지 못해도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어 저희 많은 사장님들에게도 똑같이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사장님들, 우리 파트너님들이나 우리 서로 스폰서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아이한테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오줌을 쌌대요. 근데 오줌을 쌌는데 엄마가 이제 치우러 와서 엄마가 막 치워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혼잣말로 그러더래요. 엄마가 들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혼잣말로 그러더래요. 아빠는 내가 오줌 싸도 날 사랑한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혼자.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한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가 오줌을 이불에 싸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마음. 그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에너지로, 더 큰 변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사장님들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비록 이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스폰서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또 스폰서님들은 내가 스폰서로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 파트너들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런 마음을 서로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그것들이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이러한 일들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